네, 안녕하세요. 에코 유튜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할 박종익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코 유튜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내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첫째도 콘텐츠, 둘째도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카테고리 시장 조사,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영상 제작하기, 네 번째는 남들과의 차별점 두기, 다섯 번째 노력과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도 콘텐츠, 둘째도 콘텐츠. 자, 무슨 뜻이죠? 첫째도 콘텐츠, 둘째도 콘텐츠.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기획하는 게 이제 거의 구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보조하는 수단, 이거를 내가 잘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콘텐츠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발성 콘텐츠가 있고요. 나의 메인 콘텐츠가 있고요. 협동형 콘텐츠가 있고요.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고요. 자, 이 중에 먼저 단발성 콘텐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단발성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특이한 정보, 어떤 누가 올리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되어 있죠. 이런 콘텐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뭔가 화제가 되잖아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새로운 뭔가 일이 생겨나고, 항상 그때마다 뉴스의 탑 그 토픽을 차지하는 거는 바뀌죠. 그런 핫 이슈들이 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뭔가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본 채널인데, 이제 뭔가 클레이를 제작을 하는 그런 채널의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분이 제작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클레이 제작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핫 이슈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클레이 제작을 하면서도 이슈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엄청 뭐 유행했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 유행했던 방송, 뭐 예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이제 캐릭터들을 클레이로 제작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클레이 제작 쪽에서 좀 핫 이슈로 단발성 콘텐츠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계속 뽑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화제는 이제 화제성이 짙은 거는 그만큼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금방 이제 조회수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발성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영화 예고편이 새로 나왔다. 근데 이걸로 뭐 몇 달 동안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예고편이 또 새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내가 방금 예고편이 나왔을 때 이 예고편에 대한 리뷰를 올리면은 그거는 그 컨텐츠는 그 주제는 그거 하나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발성 콘텐츠를 잘 활용해야 내가 우리 채널에 구독자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발성 콘텐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이제 유튜브가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단 내가 단발성 콘텐츠를 올려서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뿌린다는 거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이슈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홈 화면에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내 영상이 한 번 더 노출이 됩니다. 유튜브는 어쨌든 노출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출이 많이 되게 만들어야지 채널이 계속 돌아가고 구독자가 계속 유입되고 조회수가 계속 많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내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이게 노출이 안 된다면 아무도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항상 이슈에 민감해야 되고, 컨텐츠를 선정할 때도 내가 이슈를 잘 탈 수 있는 컨텐츠를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를 선택했다면은 아무리 뭔가 화제성 짙은 그런 키워드가 있더라도 그거랑 연관을 시키지 못하겠죠. 연관을 시키지 못하면 얘는 내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키워드 중에 이제 탈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채널은 점점 더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발성 콘텐츠로 뭐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제 그냥 지금 바로 유튜브 홈 화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게 있겠죠. 추천하는 신상 아이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코스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옷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신상 아이템들을 내가 볼 수가 있겠죠. 보고 싶겠죠.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영상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뭐 이런 뭐 그런 공략법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달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것도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아이맥 그 보라색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런 영상도 이제 단발성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그 뭐 이런 IT 리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구매함으로써 내가 이거를 컨텐츠로 승화를 시켜서 어쨌든 조회수가 53만 정도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면은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다 단발성 컨텐츠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봐볼게요. 이런 뉴스, 여기도 뉴스죠. 단발성 컨텐츠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단발성 컨텐츠겠죠. 이거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2월 신작 총정리인데 2월이 지나면은 얘는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성 컨텐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퀄리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인 수준의 컨텐츠를 진행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메인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화제를 잡아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회수도 잡으면서 여기서 메인 컨텐츠에서 퀄리티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은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냥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만 먹을 거고,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도 못 먹을 거고. 네. 둘 다 안 좋은 건데, 알고 하는 사람은 조회수를 통해서 이 조회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내 영상을 어떻게 보면은 홍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영상을 보기 전에 나 이런 것도 하니까 한번 와서 봐봐. 우리 채널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라고, 유튜브 내에서 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내 메인 컨텐츠를 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나의 메인 컨텐츠, 채널에서 메인으로 밀어야 하는 컨텐츠, 채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내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다면은 내가 메인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겠죠. 내가 잘 설명하는 거라면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리뷰하는 거라면 내가 관심이 많은, 내가 좀 이쪽에 지식이 많은 그런 주제여야 되고, 내가 어쨌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말 잘 설명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나의 메인 컨텐츠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채널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채널을 들어와서 그들은 내 메인 컨텐츠를 무조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정말 요거는 얘가 잘하네 라고 느껴야지 구독을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후하게 누르시는지 뭐 잘 안 누르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보통 구독을 그렇게 많이 누르진 않아요. 막 보는 사람마다 구독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구독을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내 피드가 이제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유튜버만 구독을 눌러요. 정말 보고 싶은 유튜버라는 거는 남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진행하는 메인 콘텐츠가 뭔가 더 좋다. 이게 내 관심사인데 얘가 정말 잘 설명을 해준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패션, 영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 구독 목록이죠. 자, 게임, 패션 뭐 이렇게 있는데, 모든 패션 유튜버를 다 구독한 게 아니죠. 심지어 구독 취소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라는 것들은 다 구독 취소를 하고 애초에 구독을 하지 않죠. 구독을 했다가도 이 사람이 좀 뭔가 그래서 영상 올리는 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8개 화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것들 계속 나온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구독 취소를 하겠죠. 예. 채널 추천 안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내가 좀 그 사람의 취향에 들려면은 내가 메인으로 밀어야 하는 컨텐츠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 협동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 네, 유튜브는 다른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죠.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뭐가 좋냐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뭐 10만이에요.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 뭐 1000명이에요. 1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됐어요. 뭔가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내가 좀 같이 뭔가를 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당연히 이득이고 하면은 그 10만 명의 구독자 중에 내 구독자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취소 누르고 여기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는 구독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요. 이 사람도 재밌네? 이 사람 몰랐는데 나 알게 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은 그런 목적이 제일 커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구독자가 많은 사람은 왜 구독자가 적은 사람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요. 새로운 뭔가 이 컨텐츠의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 뭐 이렇게 보통 10만 명, 1000명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10만 명, 10만 명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끼리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구독자가 안 겹치는 구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겹치는 구독자들을 서로 이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쨌든 전체적으로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무조건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나의 메인 컨텐츠에 너무 반대되는
그런 느낌은 좀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뭐 어쨌든 내 채널에 좀 해가 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은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로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콘텐츠고, 광고를 진행하는 데 특화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광고를 위한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광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기 전까지는 광고주가 나에게 광고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거를 물이라고 쳐볼게요. 물을 잘 설명하는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광고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컨텐츠이지만 되도록 이제 광고 느낌이 안 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뭔가 이거에 되게 쓸데없는 장점들을 다 부각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광고주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기능들을 막 강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노출이 한 번에도 잘 되는 게 효과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머리에 박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던 내가 좀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광고주가 저 컨텐츠에 내 제품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실제로 돈을 받고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랑 너무 연관 없는 콘텐츠만 하면은 내가 구독자가 많더라도 광고가 그렇게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걸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잘 맞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식의 컨텐츠를 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다는 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작은 소형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광고를 많이 주는데, 그런 분들 이제 채널에 가서 보면은 되게 그냥 진짜 광고를 해요. 오늘 광고를 받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올리던 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무관한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를 뭘 하는 거지? 약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 하나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해두는 게 좋다. 이런 걸로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좀 많은 화제가 됐었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냥 만든 거예요. 잠깐만. 그냥 만든 저 컨텐츠인데 이제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재미가 없대 양궁이. 우리가 잘 얼마나 아는 쌌어? 아니 기가 말고 횟수 2번 쌌. 2번 쌌대. 2번 쌌으니까 상태 좀. 이거 화살 여섯. 중고 단역이 거래 있어? 관련된 아왜 그 내용이죠. 있잖아 점수 내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광고랑 연결되기 쉬운 거죠. 네. 어떤 제품이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준다면은 재미도 있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당근마켓 광고도 찍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풀면 좋을 것 같고,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리뷰는 광고를 받기 굉장히 좋죠. 어쨌든 제품을 소개를 하는 컨텐츠가 주력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잘 어울리는 거고, 이런 패션 같은 경우에도 옷 홍보하기가 이건 아니구나. 이런 패션 뭐 소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소개할 때 우리 옷도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물론 이제 다 공개를 하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디드 콘텐츠에 적합한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광고를 받지 못하겠죠. 왜냐면은 그냥 정말 게임에 관련된 뭐 게임을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게임에 관련된 이런 것들만 올리기 때문에 광고를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네,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는 하나 정도는 꼭 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면은 내가 요거를 어쨌든 최대한 효율이 좋게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똑같은 콘텐츠라도 제목을 다르게 하면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달라져요. 내가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몇 등에 노출되는지 검색했을 때 어떤 검색어에 몇 등에 노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여기 코스라고 돼 있죠. 코스라고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 나와요. 근데 코스 신상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있던 아까 이 영상이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 영상이 올라왔죠. 두 번째 있던 영상이 올라왔죠. 아니면 근데 코스 세일 이러고 치면은 또 아까 그 영상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되게 검색어에 따라서 이 뒤에 붙는 검색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이 몇 등에 노출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잘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목을 설정하냐? 자, 만약에 코스라고 치면은 자, 띄어쓰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 하울, 코트 세일, 머플러 직원, 남자 패딩, 니트, 가디건, 신상, 원피스, 가방, 프로투크, 파이썬, 뭐 쇼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코스 하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패션 하는데 요 코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코스 하울은 꼭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트예요. 그럼 코트 관련된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내가 인기 있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음... 어허. 한번 좀 쭉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게 했는데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구독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제로 그런 이제 이런 컨텐츠를 올렸으면 더 많은 조회수가 나왔을 거죠.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석진이랑 주제가 같이 이제 영상을 찍은 콜라보레이션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구독자에게 이제 서로를 소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뭔가 자, 뭐 이런 거를 해볼게요. 실용성 대박인 아이템. 보통 가성비 가성비 아이템. 그럼 이제 가성비 인기 아이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진짜 가성비 템 이런 것들이고 게임 얘기죠. 가성비 생활용품, 가성비 전자제품 인생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가성비 전자제품 이거 치면은 가성비 전자제품이 더 위에 상위로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 가성비 키보드 라고 치면은 이제 아까 그 영상은 안 나오죠 또. 자, 키보드에 관련된 영상만 나오죠. 근데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영상 계속 탑에 있어요.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가성비 키보드였고 이거는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였어요. 그래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로 쳤을 때 이 영상이 더 위에 나오죠. 그죠? 이게 더 아래에 나오고요. 지금 뭐 순위가 한 층이 바뀌었다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층이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더 올라가서 이게 한 층이 바뀐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이게 검색을 했을 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목을 계속 바꿔보면서 내 영상이 몇 등에 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비드아이큐라고 있습니다. 비드아이큐라는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비드아이큐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깔아서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검색했을 때 내 유튜브 영상이 몇 등에 있는지 이 검색어에서 몇 등에 있는지가 여기 다 나옵니다. Alright folks, thanks for 그래서 installing 한번 이제 vidIQ. One last important 사용되는 걸 step. Simply go to 보시면은 YouTube, watch any video, and you should see this vidIQ login box. You can either sign in via Google, log in with your existing vidIQ account, or create a brand new one. In order for vidIQ Alright, to folks, give thanks you for installing industry-leading vidIQ. research tools One and data last analysis, important step. you do Simply need to go accept to the following YouTube, watch permissions any on your video, and you YouTube should channel. see this As creators vidIQ ourselves, login we box. know You how can- important your channel is. We don't sell your data, and we don't delete 자 your 한번 볼게요. content. 자 요거 같은 Once you 경우는 allow these 이제 permissions, you 100만 will unlock the full 100만 뷰가 vidIQ 나왔다고 toolset. 써 있고 Make sure to 비드아이큐 subscribe to 스코어는 our YouTube channel 60점이죠. and check out these 자 videos on screen now 그리고 to learn even 뷰 more 퍼 아워 about 한 using our 시간에 tools. On behalf of everyone here at vidIQ, 몇 명이 welcome to the 봤는지 family. 지금 요거는 이제 44초짜리 영상이라는 거고 내려가 보면은 이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 올릴 때 단 태그가 나오고요. 채널에 대한 태그가 나오고요. 자, 이거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볼게요.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43,000뷰를 가지고 있고 9분 21초짜리 영상이에요. 1시간에 271명이 봤고요. 이게 썸네일이고요. 그리고 647 라이크를 받았고 vidIQ 스코어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태그 카운트, 태그가 이제 엄청 많이 달렸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쇼핑 하울 너 검색했을 때는 2등이라는 거예요. 쇼핑 하울로 2등, 르메르에서 26등, 범백에서 11등. 그럼 쇼핑 하울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여기 2등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영상을 계속 이제 제목을 바꿔보고 태그를 바꿔보면서 태그를 달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꽉 채워서 닫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이 사람의 태그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의 태그를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와도 돼요. 복사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이제 영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 사람의 태그를 다 가져와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몇 등으로 올라가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2등, 1등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제목을 다르게 하면서 제목에는 이제 뭐 태그도 들어가고요. 설명도 들어가고요. 그런 제목 태그 설명을 다르게 하면서 좀 검색에 더 우선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차별화를 둔다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죠.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자, 영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은 영상이고요. 이건 너무 최신으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영국 남자죠. 한국 옛날 과자를 처음 먹어본 영국 택시 기사님들이에요.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한국 옛날 과자, 영국 택시 기사, 헐리우드 배우가 택시 탔다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한국 옛날 과자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 옛날 과자 외국인 리액션. 한국 과자를 먹어보는 리액션들이 있죠. 자, 미국인 직장 동료들, 미국 친구들, 가족들, 미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좀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다. 이런 한국 과자를 먹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먹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한 사람한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국 과자라고 치는데 이 사람은 한국 과자를 뭐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 아니면은 뭐 만약에 뭐 미국인이면은 미국 과자가 최고라던 뭐 이런 키워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특별한 사람한테 트렌드를 따라가되 특별한 사람들한테 먹이는 게 이제 좀 내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차별화라고 해서 다 한국 과자 먹으니까 나는 뭐 저기 일본 과자를 먹을 거야. 일본 과자를 친구한테 먹여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한국 과자를 먹으니까 한국 과자를 먹이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차별화라는 거죠. 너무 다른 뭘 한국 과자가 유행이니까 일본 과자를 먹여볼 수도 있는 거고 일본 과자를 내가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과자라는 키워드는 같은 거니까. 근데 한국 과자가 너무 유행해서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좀 뭔가 차별점을 둬야 되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되 남들이 그 트렌드 내에서 안 한 콘텐츠를 해야지 뭔가 차별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썸네일을 통한 시선 집중 효과. 자, 썸네일은 중요한 거는 다들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썸네일 가독성이 좋지가 않죠. 이것도 뭔가 썸네일에서 확 와닿는 게 없죠. 이것도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자, 물론 이게 더 이제 조회수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구독자를 본다면 이분은 26명이고 이분은 이제 48만 명이기 때문에 조회수에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그냥 사진 하나만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썸네일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썸네일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뭔가 신박한 장면이라면은 이 장면 그대로 넣어도 돼요. 오히려 이제 글자를 넣는 게 더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을 그대로 즐기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중요하다. 내가 홈 화면에만 가도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되게 뭔가 충격적인 장면이죠. 뭔지는 몰라도 뭔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막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썸네일에서 깔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키워드 하나 주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막 가끔 썸네일에 막 진짜 여러 가지 막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것도 쓰고 요것도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썸네일에서 써놔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장면조차도 좋은 썸네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무슨 일인 거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결국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이제 제일 썸네일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죠? 이거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재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내가 이제 진행하려는 컨텐츠를 와 좀 유사한 스타일로 진행하는 사람들의 썸네일을 많이 참고하고 그런 걸 많이 좀 따라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의 썸네일을 좀 따오는 게 썸네일을 통한 시선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건 유튜브 콘텐츠가 8할이다라고 했는데 콘텐츠가 9할입니다. 9할. 콘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의 카테고리 시장 조사. 내 카테고리 시장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시장 조사라는 거예요. 내가 요런 뭐 물건을 팔기 전에 이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이템을 선정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세 개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을 골라야겠죠. 자, 현재 시장에서 최대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려는 컨텐츠가 어떤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작은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노력을 해도 이 시장 이상으로 내가 더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늘리거나 뭐 이 시장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거의 시장을 키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구독자와 조회수는 빨리 늘어납니다. 네. 이게 뭐 시장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려는 주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들은 고객입니다. 구매자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매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시장이죠. 유튜브도 이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시장인데 요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화장품 리뷰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뷰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뷰티 유튜버들 보면 돼요. 화장품 리뷰 했을 때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막 195만, 25만, 20만, 8만, 232만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요 채널에 들어간다면은 18만 4천인데 232만이 나오죠. 그리고 뭐 또 뭐 이런 분 보면은 72만 명. 근데 뷰티 유튜버들은 엄청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최고치를 보면서 뭐 이분도 되게 유명했던 분 같은데 150만 명이네요. 150만 명인데 뭐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나 보면은 1338만, 554만, 404만, 384만. 근데 4년 전, 7년 전 이렇죠. 좀 최근에 조회수 많이 나온 거는 없네요. 최근 거 보면은 7만, 13만, 4만.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12만, 9만, 37만, 32만 뭐 이런데 어쨌든 이런 구독자와 최근 조회수 추이를 보면서 우리 여기 시장은 내가 화장품 뷰티 유튜버 시장은 이 정도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뷰티 유튜버는 굉장히 이제
큰 시장에 속하죠. 내가 뷰티 유튜브를 한다면은 어쨌든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더 작은 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쳤을 때 더 성장을 많이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작은 시장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작은 거. 바둑? 바둑? 바둑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바둑 TV가 제일 유명한가 보네요. 저 5만 명. 바둑 TV 이제 TV에서 방송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5만 명. 자, 이 정도면 이제 시장이 작죠. 내가 이 바둑을 주제로 뭔가 유튜브를 한다면은 많이 나와봤자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큰 게 좋고 작은 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작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시장에서 내가 이제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로 인한 수익은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뭐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영상 편집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뭐 법에 대해 좀 잘 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걸 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무다. 세무는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죠. 세무에 관련된 거를 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좀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장이 작아도 거기서 어쨌든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하면은 광고가 거의 몰아서 들어와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에 이 플레이어가 적기 때문에 광고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 많이 없어요. 그 중에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어중이 떠중이인 큰 시장에 있는 뭐 어중이 떠중이 뷰티 유튜버보다는 작은 시장에 뭐 법 관련된 유튜버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게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성공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작은 시장도. 근데 이제 그냥 큰 시장에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전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요즘에는 짧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틱톡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다가 어느덧 거의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죠. 그게 이제 틱톡이 원래는 그런 영상을 하는 데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좀 바뀌고 나서 아예 전략적으로 숏폼 콘텐츠로 이제 밀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반응들이 다들 이제 뭐 좋지는 않았죠. 그런 약간 좀 어린애들이 보는 영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하고 그런 걸 활용하고 하면서 또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기 쉽고 소비도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분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내가 보면서 계속 볼지 그만 볼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계속 볼지 그만 볼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영상이 끝난다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뭐 10초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쇼츠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따로 그런 컨텐츠가 존재를 하죠. 아예 여기에 지금 보면은
PC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PC에서는 그렇게 따로 안 나오네요. 모바일로 보면은 쇼츠 영상만 따로 모아놓은 곳이 있죠.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소금물에 담으면 벌어지는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그냥 진짜 짧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아니면 좀 재밌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눌렀다는 이상 결과까지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까지 3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물이 전기부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이상 이렇게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물이 전기부되면서 이 같은 경우는 수소와 145만 영수가 2,412회가 나왔죠. 참 쌀데기 없죠. 쇼츠 영상이고 뭐 딱히 태그도 단 것도 없어요. 뭐 건전지 소금 이걸로 검색해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이런 것들은 쇼츠 영상은 틱톡처럼 그냥 무작위로 계속 재생이 됩니다. 내가 뭐 구독한 사람들께 물론 더 우선적으로 뜨겠지만 조회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츠를 통해서 이제 아까 쇼츠를 단발성 컨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일단 조회수가 높으니까, 조회수가 높고 이제 파급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퍼질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이걸로 통해서 내 유튜브로 유입시켜도 충분히 좋은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냐, 쇼폼 콘텐츠를 위한 영상을 제작해도 되는데 긴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로 잘라서 쇼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고 이 영상이 괜찮다면은 내가 좀 궁금하다면은 긴 영상도 찾아서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 내가 이제 컨텐츠를 다 생각했어요. 이제 컨텐츠 다 생각하고 주제도 정하고 채널도 다 정하고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요. 뭐 프리미어 프로든 뭐 파이널 컷이든 뭐 베가스는 켜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이제 편집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쇼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내가 지금 요 영상에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하이라이트로 쇼폼 콘텐츠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면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루는 카테고리와 영상의 템포가 잘 어울리는지. 자, 내가 다루는 카테고리와 영상의 템포, 내가 다루는 컨텐츠는 되게 정적인 컨텐츠인데 영상의 템포는 엄청 빠르면은 그게 조화롭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거를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화롭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의견대로 그냥 나는 빠른 템포가 좋은데 내 카테고리는 안 어울리지만 빠른 템포가 좋아 라고 만들면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편집할 때 편집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영상에 이제 스킵할 만한 부분이 많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전략적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거리가 많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영상 시청 시간을 늘려야 돼요.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영상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 시청 시간이. 영상 시청 시간이 짧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1분짜리 영상이라도 넘겨서 보면 더 짧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짧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분석에서 보면은 어디서 이탈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게 짧으면 이게 좋은 컨텐츠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유튜브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제 AI가 판단을 하죠. AI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좋지 않은 컨텐츠로 판정 내리고, 이런 컨텐츠가 쌓이면은 내 채널을 노출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싫어요가 많이 찍히고 좋지 않은 컨텐츠가 쌓이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빨간 딱지, 노란 딱지 이런 게 많이 붙다 보면은 채널이 망가진다. 그거 다 맞는 말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상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에 스킵할 부분이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보는데 계속 스킵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봐도 이 부분 좀 넘기고 싶어. 너무 답답해. 이러면은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데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넣어야겠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 놓고 보면 다 스킵하면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내가 그냥 정성적으로 재생했을 때 좀 뜨는 부분이 없게 만드는 게 좋다. 최대한 비워내라 라는 게 이제 영상에 스킵할 만한 부분이 많은지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BGM은 적절한지, BGM은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BGM을 뭐 갑자기 음산한 걸 까는데 뭐 얘기하는 어떻게 평화로운 걸 얘기하면 무섭겠죠.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GM 선정도 잘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사운드 크기 너무 크지 않는지. 왜냐면 이제 이어폰을 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상황에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상을 보는데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예요. 작은 게 더 문제긴 해요. 크면은 이제 줄이면 돼요. 아 깜짝이야 하고 줄이면 돼요. 근데 그 깜짝이야라는 경험을 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작으면은 이게 답답해요. 그리고 내가 작은 영상을 처음에 몇 번 보다 보면은 다른 영상 볼 때 또 볼륨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기가 무의식적으로 싫어져요. 얘네 영상을 보면은 나는 깜짝 놀라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볼륨을 잘 해서, 네, 적절한 볼륨을 잘 선정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질, 화질 이런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저품질의 영상 느낌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은 음질이랑 화질은 무조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화질을 깨서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화질은 좋은 게 좋고 무조건 음질은 좋은 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노이즈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녹음하고 뭐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위에 거랑 일치하는 거죠. 사운드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는 거랑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키우게 되면은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짜증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잘 들어갔는가, 자막이 너무 작진 않는가, 자막이 너무 크진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최대한, 그거는 이제 구매자를 위한 서비스 같은 거죠. 포장을 잘해서 보내줘야 구매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시청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편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모든 게 결론적으로 내 영상의 시청자들 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영상 시청 시간이 곧 내 검색 순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제가 오늘 이제 유튜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집을 좀 공들여서 했던 곳, 아니면 기본만 잘 지켜줘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보는데 불편하다, 영상을 빨리 끈다, 아니면 이 영상 별로라고 해서 중간에 끈다, 아니면 뭐 다 스킵해버린다 하면은 영상 시청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시청 시간이 줄어들수록 내 영상은 홍보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남들과의 차별점 두기. 자, 아까 얘기한 거죠. 내가 올린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트렌드를 따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렌드와 정반대에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면은 나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트렌드를 만들거나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라는 컨텐츠를 한다면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나는 B라는 컨텐츠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차별점을 그럼 두어야 되는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를 따라가되 그 방식을 다르게 진행하는 게 가장 쉽고, 항상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나는 이걸 그래서 난 할 거야. 얘네들 안 하는 거 나는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시장은 작은데 거기로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직 하지 않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남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모르던가 아니면은 남들이 하려고 하는데 좀 타이밍이 늦어. 그래서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간다. 이래서 선점 효과를 얻는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중에 남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어렵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런 얘기도 이제 또 좀 여기는 적혀 있지 않은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노력의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유튜브에서 좀 중요시 되는 덕목이라고 한다면은 좀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계속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멍청하게 한다기보다는 똑똑하게 꾸준히.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정말 진짜 내가 기획을 잘하고 영상을 잘 만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되게 여러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때 이제 되게 좀 어느 정도 구독자를 많이 모으신 분이 계셨어요. 한 달 동안 해서 20만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한 달 하고 이제 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복귀를 1년 뒤에 했어요. 1년 뒤에 하고 또 잠깐 하다 또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는 봤는데 막 이걸 그냥 뭐 다른 거 하다 보고 지금 어쨌든 팬도 생겼고 그런 걸 좀 누리고 하다 보니까 재미는 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뭔가 성실함이 없었던 거죠. 그분은. 예. 확실히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성실한 분은 아니었어요. 성실하지 않은데 약간 재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성실하지 않은데 잘해. 약간 이런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10몇만 명이요. 13만 명? 뭐 이 정도 됐었고 다른 분은 이제 25만이었나 뭐 그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분은 130만을 찍었고 한 분은 그냥 접었어요, 유튜브를. 예. 물론 뭐 재미없어서 접은 거니까 사실 뭐 그거를 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기로 했다면은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성실하지 않다면은 유튜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되지 않는데 계속 이거를 부딪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견디지를 못하면은 이제 못하는 거고, 그거를 견디면서 될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보면은 잘 되는 거죠. 근데 무작정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전 강의에서 교육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정 그냥 되는 대로 막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저 사람 막 만들었는데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다 전략이었는데 그냥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항상 타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꼭 이게 시작을 하기 전에 사실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내가 요거를 그냥 재미로만 순수하게 요거 그냥 재밌다, 그냥 사실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쉽게 돼요. 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힘듦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거를 뭔가 진짜 돈을 벌겠다, 이걸로 진짜 성공해서 나 돈 많이 벌 거야, 저기 뭐 한 10억, 20억, 30억씩 벌 거야, 난 100만, 300만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분들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전자 이제 재미로 하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후자로 말씀드린 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되돌아봤는데 요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에서 시장이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상을 올리고 하염없이 기다려요. 이제 조회수가 왜 안 올라가나. 조회수가 올라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노출이 안 되고요. 이 영상을 올린 지 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잘했는지, 주제 선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여기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왜냐면은 뭐 안 되면 기분이 어쨌든 안 좋겠지만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한다고 쳐봐요. 1년을 준비해서 1년이 아니죠.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치면 한 6년을 준비하죠. 6년을 준비해서 한순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많은 것이 갈리죠. 6년을 준비한 결과를 내가 이제 딱 6년 지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는 달라요. 내가 하루 준비해서 올리면은 다음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도 주제 선정 잘하고 제대로 올린 영상은 뭐 못해도 1000, 10,000 요 정도까지는 가요. 내가 너무 안 유명해서 너무 인지도가 없더라도 정말 주제 선정 제대로 했고 내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했다면은 1000명, 1000명, 10,000명 정도는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진짜 이거 정말 잘 맞았다. 운도 약간 따라줘야겠죠. 정말 잘 맞아 떨어졌다. 내가 마침 이거를 알고 올렸어.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10만, 20만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그런 그런 경험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수정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어쨌든 처음에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 한 4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4개를 만들어 놨어요. 뭐가 터질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터질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운이 좋게 하나가 터졌어요. 첫 방에 터졌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영상을 빨리 만들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터졌을 때, 두 번째 터졌을 때, 세 번째 터졌을 때 대비해서 이 4개의 세이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세이브가 다 가는 동안 만약에 하나라도 터졌다면은 나머지 세이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4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개가 다 4개 중에 하나만 터졌는데 나머지는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회수가 잘 나온 게 뭐냐, 그거를 심층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잘 나왔을까?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주제를 이걸 선정해서 그런가? 제목에 이걸 넣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왜 날랐지? 이거는 그냥 유튜브 분석 보시면 다 나와요. 유튜브 분석에 보시면은 얘가 어디로 유입돼서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찍혔는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추천 동영상에 붙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누가 막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활성화돼 있어서 페이스북에 공유가 돼서 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검색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유명한 사람의 영상 뒤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 그게 붙었는지, 뭐 때문에 붙었는지, 이 주제는 내가 어떤 주제를 왜냐면 4개 다 내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였겠죠. 근데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길래 이것만 이렇게 화제가 됐는가, 요거 잘 된 거에 계속 꼬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로 다른 이 주제를 좀 틀어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 유행을 했죠. 오징어 게임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면은 그 이정재 그
그 이정재 배우랑 뭐 거기 나오는 이제 뭐 미아준 씨도 있고 그런 분들은 원래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유명했는데 이제 그 오일남 할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이랑 그 새벽으로 나오신 그분 두 분은 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확 뜨니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봤는데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관련된 주제가 나랑 연관이 돼 있다면은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한번 맛을 봤어요. 만약에 조회수 잘 해가지고 잘했죠. 그 오일남 할아버지를 맛을 봤어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잘 나왔겠죠. 근데 다른 영상들도 내가 또 비슷한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게 잘 나왔으니까 이 뭐 오일남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영상을 올렸겠죠.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계속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뭔가 지금 화제되는 게 없을까, 기사화된 게 없을까 이런 것을 계속 찾아보면서 뭐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끌어 모아야 돼. 어떻게든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을 바지끄댕이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걸 하나 계속 붙잡고 가고 나는 또 다른 걸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채널이 커집니다. 정말 구독자 한 명도 없어도 10,000명, 10만 명 조회수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진행했던 채널이 있는데 이런 채널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진행했었는데 14만 회가 찍혔죠. 이게 이때 구독자 0명이었을 텐데 정말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 들어가지네요.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진행을 했었는데 뭐 10만 회, 14만 회 요런 정도의 수치는 정말 내가 구독자 하나도 없어도 찍힙니다. 이게 구독자가 그때 진짜 저런 영상들을 올릴 때는 뭐 10명 내외였거든요. 그래도 내가 검색에 잘 노출될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든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안 되는 게 구독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내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구독자가 많은 이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처음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노출이 됐다고 해서. 네, 좀 궁금해야 보겠죠. 근데 계속 궁금한 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들 거의 다 컨텐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컨텐츠에 관한 내용을 왜 홍보에 있어서 계속 소개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홍보는 내가 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홍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구글 광고에 돈을 쓰건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실어 나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뭐 카톡으로 지인들한테 보내거나 뭐 커뮤니티에 뭐 공유해서 실어 나르거나 해도 그건 다 이제 외부 트래픽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 검색 또는 추천 동영상으로 이제 어떻게든 들어와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시청했느냐,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느냐, 얼마나 댓글을 남겼느냐, 얼마나 여기서 구독 비율이 높아졌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여러분이 항상 영상을 보실 때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홍보의 일부인 거예요. 왜냐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내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 영상이 잘 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고리즘에 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선택을 받는다고 하죠. 그 선택을 어떻게든 받아야지 이게 내 영상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내가 뭐 내 손으로 직접 어디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더더욱 효과가 없습니다. 구글 광고도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잘 만든 거는 어차피 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오늘 배운 거를 저번에 이제 지난 강의에서 배우셨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실 때 생각할 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을 제작하실 때는 항상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염두를 해 두시면서 제작을 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